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늘 병원에서 낮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 식당을 가시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 모임이 그렇게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분들 또는 지인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쭤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즐거움이시겠죠. 우선 만나시기 전에 전화든 깨톡이든 미리 약속을 잡으시겠죠.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갈비나 뜯어보자. 아니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회를 먹어보는 게 좀 어때? 뭐 어디에 좋은 식당이 생겼는데 거기 반찬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어디를 가실지 메뉴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죠. 그럴 때 항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나 그거 못 먹어. 나 이가 안 좋잖아. 얼마 전에 뭐 이를 새로 했어. 이빨을 뺐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꼭 계세요. 남들 맛있는 식사 드실 때 그거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서 또 맛있게 드시면은 그것도 화가 날 정도로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맛있는 걸 못 먹는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하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야, 그것보다는 어디 가면은 두부 전문점 정말 기가 막힌 데가 있어. 거기 가자. 이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질긴 음식들을 드시기가 좀 힘드시다는 거죠.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치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단순하게 맛있는 거를 못 먹는 그런 즐거움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치아가 안 좋아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게 되면 장수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제대로 씹지 못한 음식은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를 잘 못합니다. 치아가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지내신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잘 먹는 것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고요. 균형 잡힌 음식은 어떤 약보다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단순히 잘 먹지 못하고 그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문제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구강 건강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19세기의 유럽에는 포칼 인펙션 시올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이론이냐면은 국소적인 염증이나 감염이 있었을 때 이 국소적인 염증 때문에 전신적인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국소적인 감염이 있는 조그만 상처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상처를 꼭 치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를 빼버리는 그런 참극이 벌어진 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바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결과인데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균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균들이 입안에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않고 있지만은 치주 질환이 좀 심해지셔서 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손상된 혈관을 타고 균들이 우리 몸속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동맥경화 환자분들의 혈관 내 노폐물 속에서 치주 질환의 원인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구강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균들은 또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내막염의 많은 경우에서도 구강 내 세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신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자분들이 발치라든가 치과치료 등을 받으실 때는 특히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구강세균은 또 뇌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 고령자분들,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것들이 치매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의 뇌 조직 속에서도 구강 내 세균들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강 내 세균과 치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치매를 구강 내 세균이 직접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강 내 세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강 내 세균들은 폐렴을 일으키거나 임신부한테는 또 조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또 이렇게 구강 내 세균이 전신적인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강 내 세균이 이미 있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면 당뇨병이 호전이 되고요.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당뇨병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개선이 되면 구강 건강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또 전신적인 건강을 살펴볼 때는 치아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저절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낫는 건데, 그거는 우리 몸속에는 세포들이 잔뜩 있고 이 세포들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치아에는 그 세포가 없습니다. 물론 치아 내부에 치수 조직이라는, 우리가 흔하게들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세포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전체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치아 내에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뼈보다도 더 단단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세포들을 다 배제하고 무기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아가 깨지거나 썩거나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치아는 저절로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중한 치아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받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좋게 유지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치질입니다. 사실 요즘은 양치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누구나 다 양치질을 하고 계세요. 이 양치질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옛날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시인들도 어느 정도 칫솔질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시왁 또는 미스왁이라고 부르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고대 중동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미스왁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기록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게 고대 이집트인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더불어서 다양한 광물을 활용을 했는데요. 주로 계란 껍질을 잘게 빻거나 아니면 굴 껍데기를 잘게 갈아서 치아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 쓰기는 조금 힘드니까는 꿀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빻아서 같이 섞어갖고 연고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이집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물뼈나 굴 껍데기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이하고 좀 재미난 점은 로마에서는 양치질을 할 때 인간의 소변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변으로 양치를 하면은 치아가 하얘진다 라는 속설이 로마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에서도 인간의 소변을 사용을 했는데, 재미난 게 그중에 포르투갈 사람들, 특히 포르투갈 어린이의 소변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소문이 퍼져갖고 그 포르투갈 어린이의 소변을 수입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사실 재밌습니다. 소변 내에는 암모니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암모니아 성분이 치아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을 분해를 해서 치아가 약간의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충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입안에서 산을 만드는 산성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아시겠지만 염기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화를 하면 혹시 충치 예방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있고 위생적인 방법으로도 양치를 하시면서 치아를 관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칫솔질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고려시대 계림유사라는 책을 보면은 이를 청소하는 방법으로 버드나무 가지 끝을 잘게 으깬 후 그 갈래로 이와 이 사이를 쓸어내듯 하면 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미스왕 나뭇가지를 쓴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질겅질겅 씹는 거죠. 질겅질겅 씹으면은 끝에가 이제 막 섬유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이를 닦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양치질이라는 말의 어원이 양지질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라는 거는 이제 버드나무 양자와 가지지자를 사용을 해서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다 해서 양지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지나면서 양치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이 내용을 맞춰보면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양치질을 했다는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치약으로는 소금을 사용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데 소금으로 이를 닦고 더운 물로 양치를 하면 이에 남은 독이 제거된다라는 내용이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비싼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소금을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지푸라기나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칫솔 삼아서 모래를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직히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반 백성들은 이에 뭐가 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제된 설탕이라든가 단 음식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양치질을 갖고도 충치가 그렇게 심하게 퍼져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치약은 1950년대 모 공업사에서 행운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치약이 판매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튜브 형태의 치약이 그때 나오게 됐는데요. 지푸라기나 모래로 이를 닦던 우리 선조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우리 세대는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런 소중한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양치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평생학교 100년 치아 건강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00세 건강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치아 건강, 그리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 구강 건강을 지켜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치아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치아 건강의 파수꾼 치약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